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 정선 백전초등학교 교사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저는 이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교육부 요청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연구학교에 연구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4년째 똑똑수학탐험대와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 4년간 이제 뭐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그리고 제주까지 이제 똑똑수학탐험대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각 시도마다 이제 똑똑수학탐험대 전문가가 계시면 지역별로 연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곧 똑똑수학탐험대 활성화로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강사교원 양성연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는 이제 명찰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피하기 1, 2, 그리고 활용과 적용, 날개 달기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기피하기 1 볼 텐데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나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힘든 내용은 PPT에만 담고 교재 원고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연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피하기 1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여승현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하셨던 똑똑수학탐험대의 모든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수 출강 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사 및 학생 회원가입을 말씀드린 다음 이제 교과활동,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탐험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수학탐험대 웹페이지를 보시면 똑똑수학탐험대 서비스 활용 가이드라는 이제 상세 안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똑똑수학탐험대를 사용하면서 겪는 시행착오, 유의사항, 활용 팁 등을 정리해서 소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연수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똑똑수학탐험대 강사 교원을 위한 표준화된 상세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따라서 네, 오늘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활용 매뉴얼인 똑똑수학탐험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발간하여 오늘 선생님들께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한번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 준비하기, 그리고 활용, 2번 활용, 3번 웹페이지, 4번 수업 사례, 5번 부록까지 모든 것을 정말 총망라였고요. 페이지는 무려 250쪽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히 단순 설명이 아니라 하단에 활용 팁, 자주 하는 질문, 유의사항, 더 알아보기 등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강사교원 연수 1박 2일로 해서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차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고요. 오늘은 연수를 진행할 때 꿀팁 또는 돌발 상황 또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강의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똑수학탐험대 연수의 강의를 해보면 그 절반은 회원가입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으시면 결국 강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진행을 하실 때 시간적 여유만 있으시다면 직접 연수생들에게 사전에 노트북과 공직자 통합 메일 로그인을 한번 해오십사 협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자 통합 메일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같이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그러려면 한 3시간, 4시간은 아마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를 나가다 보면 1시간 반 같은 2시간 연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 짧고요. 이제 어느 연수도 우리 연수생들은 일찍 마치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교사 회원가입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매번 앵무새처럼 연수 때마다 똑같이 이 회원가입 강의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직접 교사 회원가입 및 학습 구성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탑재를 했습니다. 똑똑수학탐험대 교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네, 아까 그 교수님도 안내해 주셨지만 이제 KDS에서도 똑똑수학탐험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똑똑수학탐험대 모든 것, 이 상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 가이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이제 KDS에서 만든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교사회원 가입 영상을 좀 스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똑똑 수학탐험대 웹페이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컴퓨터 웹브라우저에서 똑똑 수학탐험대에 가입해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똑똑 수학탐험대 웹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메뉴는 똑똑 수학탐험대 웹페이지 만나요에 있습니다. 국내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은 회원가입 유형에서 선생님을 선택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똑똑 수학탐험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나면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아이디, 비밀번호, 학교, 학년과 반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디는 공직자 이메일이나 교육청 이메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10자에서 20자 이내로 만들어야 하며 비밀번호에 포함할 수 있는 특수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이메일 인증이 이루어지므로 인증 메일 다시 보내기 이후에도 메일함에 보이지 않는다면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제외 한국학교 중 공직자 이메일이나 교육청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실 수 없는 국제학교 선생님은 회원가입 유형에서 국제학교 선생님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가입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공문과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보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콘텐츠를 최신화하고 있는 똑똑 수학탐험대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짧게 좀 알아보았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노트북 지참을 하라고 하면 학교에 잠자고 있는 노트북을 많이 갖고 오실 텐데 이제 장기간 쓰지 않으면 공직자 통합 메일 로그인 관련해서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노트북으로 공직자 통합 메일 로그인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선생님들이 또 공직자 통합 메일은 업무 포탈처럼 학교 인터넷망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C에 공인인증서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전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메일이라는 문구가 뜰 건데요. 예전에 똑똑수학탐험대에 가입을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연수 때 내가 이제 가입했던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수생분들께서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어려울 경우에는 학습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이메일 가입 이력을 삭제 요청한 다음에 다시 가입 절차를 밟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제 한국 학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우리 학습클리닉 학습지원교사의 명칭이 학습코칭단 교사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통합 메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교사 회원 가입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소속 학교의 업무 담당 교사나 또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학습 코칭단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습클리닉 전문가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대신해서 국제학교 교사 회원가입 절차대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회원가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학생 회원가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직접 가정에서 학생 이메일 또는 보호자 이메일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호자 휴대폰 본인 인증입니다. 학생이 휴대폰이 있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이 완료가 되면 선생님의 학급 초대 링크를 클릭을 해서 학급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하게 학생 개별 회원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보호자로부터 일괄가입 동의서와 위임장 그리고 학생의 이메일 또는 보호자의 이메일을 회신을 해서 선생님이 일괄로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학생 일괄가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개별 회원가입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것도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당시 이제 저희 정성 고안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연구학교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학생들 개별로 회원가입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광주에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안내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그 링크도 같이 학부모님들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주소를 함께 안내를 해서 가입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똑똑수학탐험대 학생 회원 가입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메일과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보호자와 함께 회원 가입을 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회원 가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이나 네, 지금부터 절차는 교사 회원가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기가 보입니다. 똑똑수학탐험대 홈페이지를 잠시 두고 이메일 아이디란에 입력한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일함에 들어갑니다. 똑똑수학탐험대 인증 메일 도착을 확인합니다. 메일이 없을 경우 스팸 메일함에서 찾아봅니다. 메일을 클릭하여 이메일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똑똑수학탐험대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이메일 인증 완료를 확인 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똑똑수학탐험대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로그아웃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학급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요를 클릭하면 가입된 학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은 했으나 학교 가입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급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학급 소통망이나 문자 메시지에 담임선생님이 올려주신 학급 초대 링크를 찾습니다. 학급 소통망 게시글에서 학급 초대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똑수학탐험대 학급 가입하기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맞으면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똑똑수학탐험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학급 구성원 되기를 클릭하면 마침내 학급 가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학급 구성원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급 가입된 나를 비롯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근데 저 이제 연구학교 할 때 저희 그 학생 9명이었는데요. 그래도 전 일괄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일괄가입을 많이 권장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일괄가입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차마 담지 못해서 이렇게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그 일괄가입은 다시
2-1과 2-2로 나눠집니다. 2-1은 진짜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이메일 주소로 일괄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일괄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학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마다 좀 일련 번호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메일을 겹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뱅이 다음에 어떤 형태를 해도 다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괄 가입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꿀팁은 이메일에 접속을 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 절차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네. 네. 그 동의 절차가 또 따로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거는 동의 절차가 또 있어서 좀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그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 일괄은 상관이 없다고 저도 그 일괄할 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학생 일괄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학부 보호자로부터 동의서 및 위임장을 회신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복사기로 스캔을 해서 PDF나 JPG 등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파일은 추후에 일괄 가입 시 첨부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꿀팁은 뭐냐면 이 동의서 및 위임장 맨 아래에다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디로 활용될 학생 또는 학부모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칸을 생성하면 좀 더 편리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여러 명의 동의서를 그리고 하나의 PDF로 스캔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괄 회원 가입 방법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웹에서 맞나요? 학생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생관리 탭이 뜨고요. 여기서 초록색의 학생 일괄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다시 초록색의 학생 일괄 가입 양식 엑셀 다운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서식에 예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순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근데 요 예시가 좀 잘못된 게 비밀번호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이제 10자에서 20자 이내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시처럼 특수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요즘 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30명까지만 회원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40명까지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동의서를 스캔을 해서 PDF나 JPG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걸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괄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학생 일괄 가입 양식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웹페이지 상에 모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 첨부하기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으로부터 회신한 동의서 스캔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 스캔본 파일 업로드하는 거 좀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동의서 및 위임장 이제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PDF로 저장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PDF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이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도 인식이 되니까 요거는 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질문 받은 게 그리고 나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은 동의서를 스캔본을 지금 업로드를 했는데 이걸 아이디 하나하나마다 다 동의서 스캔본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하늘색의 확인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하나씩 눌러서
이제 빨간색의 삭제 버튼이 되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건데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이제 기능 중에 초록색의 일괄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만 누르면 한 번에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하늘색 확인 버튼이 우측에 빨간색 삭제 버튼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면 정상적으로 동의서 스캔본이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가 삭제 버튼을 바뀌면 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삭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가입 완료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가입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방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동의서 스캔본을 첨부한 후에 아이디마다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하늘색 확인 버튼에서 빨간색 삭제 버튼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안내해 주시고요. 일괄 확인 버튼 기능이 이번에 새로 생성되어서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비밀번호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메일 인증을 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교사가 학급관리 메뉴에 가서 학생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 2번을 권장하는데요. 요거는 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이메일 인증은 1-1과 1-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학생의 이메일 인증을 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학생이 저 이메일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대신 교사 이메일로 인증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좀 더 세분화해 봤고요. 만약에 학생이 틀린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5회 이상 시도하다가 갑자기 얘가 맞다 그거지라고 정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요. 이렇게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즉 비밀번호 입력을 5회 이상 하게 되면요. 학생 계정이 잠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기적적으로 정확한 비밀번호를 다시 생각해내면 그냥 이거는 잠겼기 때문에 지금 학생관리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 검정색의 학생 잠금 해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잠금이 해제가 되어서 그 5회 이상 틀렸던 친구가 이제 원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명의 잠금 해제가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이 굉장히 요긴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상의 이메일로 만약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가상의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비밀번호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학생 이름이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학생의 이름을 따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 정보 수정 창이 새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그냥 교사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란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학생 비밀번호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2번 방법, 교사가 직접 잃어버린 학생의 이름을 클릭을 해서 그 비밀번호를 직접 수정해 주는 방법, 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똑 수학 탐험대가 4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썼던 아이들을 올해도 쓰고 싶고 이렇게 돼서 진급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티클리어처럼 그냥 2월마다 초기화를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6학급짜리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이 그대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진급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은 본인의 반 학생들을 모든 학생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우리 학급에서 모두 내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소속 학급이 없게 되죠. 마치 축구의 FA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속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담임 선생님이 학급 초대 링크를 통해서 이 FA 학생들을 새 학급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학년 때 학습했던 데이터, 탐험 활동에서 구출했던 멸종위기 동물 카드, 보상으로 받은 재화 모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 담임교사 화면입니다. 작년 담임교사가 학생관리 메뉴에서 빨간색 버튼 있죠? 모든 학생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모든 학생을 내보냅니다. 네, 그렇고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초대 링크를 공유를 해서 이 학생들을 새 학급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또 새 담임 선생님이 초대해 주신 초대 링크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하고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 9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애들 아이디, 비번 다 알아서 1번 로그인하고 링크 눌러주고 2번 로그인해서 링크 눌러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다인수 학급은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초대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걸 네이버 등으로 해서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생성을 해서 TV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태블릿으로 이 TV 화면에 있는 QR코드 찍어봐 라고 하면 QR코드를 찍게 돼요. 그러면 똑똑수학탐험대 로그인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아이디 비번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로그인을 통해서 손쉽게 새로운 학급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똑수학탐험대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전 학교에서 똑똑수학탐험대 썼다는 애가 전학을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자기가 얻었던 재화나 동물 카드는 다 간직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전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 같은 돈이면 그래도 메신저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전학을 가게 된 학생만 학급에서 내보내기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전학을 가게 된 학생은 역시나 FA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입교 담임 선생님이 학급 초대 링크를 통해서 새 학급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 이전 학교 담임 선생님 화면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비밀번호를 수정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학급에서 내보내기라는 빨간색 문구가 있습니다. 왠지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주면 그 학생만 학급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초대 링크를 공유를 해서 클릭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전입교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옆반 선생님한테 또 들었던 질문이었는데 학생 일괄 회원가입 방법으로 올해 똑똑수학탐험대 학급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전입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 한 명만 추가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전부 새로 일괄 회원가입을 엑셀에 입력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했다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부 새로 일괄 회원가입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일괄가입 양식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 학생 한 명만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기존 학급 학생의 전입생 한 명만 추가로 회원가입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똑똑수학탐험대 적용 대상이 1, 2학년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 2학년들 똑똑한 아이들은 잘 알겠지만 알파벳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긴 알파벳으로 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똑똑수학탐험대는 마지막에 로그인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로그인만 누르면 그냥 접속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뭐냐면 선생님 학교에서 쓰려고 학교에서 로그인을 눌렀는데 이게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쓴다고 무조건 학교에서 로그인 메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꼭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는데
근데 또 이제 강원도는 지금 대부분 1학생 1태블릿이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동학년이 있는 그런 학교,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 충분치 않아요. 근데 가령 2학년이 7개 반이 있는데 태블릿이 2개 반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태블릿을 돌려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1반의 아이디로 2반 애가 자꾸 쓰고 1반의 아이디로 3반 애가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을 돌려 쓸 수 있게 이제 우리가 금융권에서 자주 쓰는 6자리 숫자 입력하는 OTP 방식, 원타임 패스워드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학교에서 로그인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TP 활용 학생 로그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제 수업하기에서 학급 비밀번호 생성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초대 코드 생성 버튼이 클릭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6자리 숫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에 적어요. 얘들아, 오늘 접속할 코드는 07816이야 또는 이 화면을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10분 동안 이 번호가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우측에 교실에 입장한 구성원 란에 보시면 학생들의 로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학교에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6자리 숫자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만약에 우리 반에 동명이인이 있다. 김건우가 2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만약에 있다면 김건우 1, 김건우 2 이런 식으로 애초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를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한 학생은 하늘색으로 로그아웃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로그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아이들이 조작을 잘못해서 내가 김건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김창호를 입력했다. 그렇게 잘못 로그인했을 때는 여기서 선생님이 로그아웃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하늘색 버튼을 누르면서 로그아웃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회원가입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교과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용 메인 화면과 1, 4학년용 메인 화면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 화면을 볼 수 없을까? 교사가 회원가입을 할 때 4학년 단임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이 화면이 보이고요. 교사가 회원가입을 할 때 6학년 단임으로 가입을 하면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활동을 알아볼 때 또 이제 연수를 진행할 때 좀 꿀팁을 말씀드리면 교사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학급이 자동으로 개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학급에서 이제 체험용 학생 아이디 한 40개를 미리 생성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선생님들 개별 아이디로 다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6학년 교과 활동을 한번 같이 실습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4학년으로 가입한 선생님은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교사 회원가입을 한 후에 선생님의 교사 아이디로 체험용 학생 아이디를 한 4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회원 정보를 이제 2학년으로 하면은 그 체험용 아이디 40개는 전부 다 2학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5, 6학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교사 아이디를 6학년으로 바꿔주면 체험 아이디도 전부 다 6학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6학년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연수를 할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아이디에다가 명단을 다 대조를 해서 아이디를 40개를 배정한 표를 사전에 공개를 띄워놓고 쉬는 시간에 띄워놓고 쉬는 시간에 좀 로그인해 두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원격 연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단축 링크 또는 QR코드를 공유를 해서 연수생이 직접 아이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 이제
온라인 연수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같은 아이디를 서로 로그인을 하면 먼저 로그인한 사람이 튕깁니다. 그래서 그 튕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거나 별명을 적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vo.la 이래서 단축 링크를 이렇게 생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QR코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선점할 수 있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과활동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특징은 4학년이면 1, 2, 3, 4학년까지만 교과활동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5, 6학년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이제 교과활동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학년, 학기, 단원, 차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때는 처음에 한 2, 3주 정도는 이 차시에 찾아가는 것조차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교사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애들하고 같이 해보는 거죠. 자, 얘들아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9구에서 2차시 2단 곱셈9구를 알아볼까요를 한번 다 같이 접속해보자 라고 이렇게 한 2, 3주 정도는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과활동은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풀이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개념 및 원리 익히기의 강점이 있습니다. 교과활동은 보시다시피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시간 제한이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CSA 전략이라고 해서 단계에 따라서 구체물, 반구체물, 그리고 추상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메뉴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풀고 있는 문제가 총 몇 문제 중에 몇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5, 6학년 교과활동인데요. 네, 5, 6학년은 1, 2, 3, 4학년과 교과활동이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이렇게 좌우측 화살표를 활용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수학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6학년 수학 수업 40분 내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똑똑수학 탐험대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와 동일하게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념과 원리를 익힌 다음에요. 익힌 문제가 한 4, 5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과 원리를 반복하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은 이걸 적용을 하실 때 아예 그 교과서를 배제를 하고 이 똑똑수학 탐험대만으로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1, 4학년 교과활동을 모두 풀고 나면 이렇게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걸린 시간, 정답수, 재화 3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학년을 할 때 제기했던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이렇게 교과활동이 끝났는데 피드백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 2학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화면 구성 창에 다음 단계 버튼 우측에 재생 버튼인데요. 만약에 좀 많이 틀려서 뭔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개념 해설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 6학년은 활동 종료하면은 결과 화면이 없고요. 이런 이미지가 뜨거든요. 활동 종료 이런 식으로 아주 고학년 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재화는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별이 3개가 있어요. 이 별은 학습 완성도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정답률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률 30% 미만이면 이 별이 없고요. 이러면 재화를 주지 않습니다. 즉 무의미하게 응답해서 재화만 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념 해설 영상 이렇게 아까 또 교수님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노출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 4학년 모두 매 단원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단원 도입 영상, 그리고 끝부분에는 탐구 수학 영상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수학 영상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그 수학적 상황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식으로 영상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1, 2학년입니다. 1, 2학년은 영상이 어디에 숨어 있나? 그 차시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에 그 차시에 해당하는 영상이 3개면 이렇게 3개가 모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차시별로 하나씩 해서 바로 옆에 재생 버튼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 6학년 영상은 아까 그 교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네, 함께 학습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년 초에 이 함께 학습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모두 다 하고 그러면 한 수천 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천 부를 한꺼번에 이제 인쇄를 맡겨서 이걸 학교마다 택배로 다 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함께 학습지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놀란 점은 똑똑 수학 탐험대를 사용할 여력은 안 되시는데 학계 학습지는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똑똑 수학 탐험대는 사용하지 않고 함께 학습지만 방학 때 과제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침 활동 이런 시간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수학책도 풀고 익힘책도 풀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함께 학습지는 이렇게 차시별로 한 4-5문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3, 4학년용은 도전 문제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5, 6학년은 응용 문제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1, 4학년의 경우에는 매 차시 페이지마다 개념 해설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학 숙제로 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QR코드 찍어서 한번 배우고 복습을 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래서 방과 후 과제나 아니면 방학 숙제로 제시하기 좋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학습지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제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과활동 단원 우측에 노트와 연필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단원별로 함께 학습지 PDF를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 때는 그렇게 보시고요.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학년별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교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정답도 수록되어 있어서요. 본인이 스스로 채점할 수 있고요. 또는 보호자가 이렇게 채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활동을 수업 중에 어떻게 쓸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사례집에 탑재되어 있고 실제 연구학교 때 공개 수업용 지도안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업 사례집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2학년 1학기에 2단원 여러 가지 도형인데요. 이전 차시에 삼각형을 배우고 이번 차시 때는 사각형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차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입 단계에서 이전 차시, 즉 삼각형의 개념과 특징을 삼각형 차시의 교과활동 동영상을 틀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합니다. 이 영상이 참 좋은데 문제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작은 학교는 학생들마다 헤드셋이나 또는 이어폰이 있는데 그 다인수학급에는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막은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동시에 보면은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 TV로 이렇게 같이 틀어주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전개 단계에서는 교구 등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수학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가 모든 이제 수업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활동 3에서 교과 활동을 접속해서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시평가를 2문제씩을 꼭 이어서 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 활동을 풀다 보면 학생들의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거, 선생님 다 했는데 뭐 해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바로 차시평가를 이어서 볼 수 있게 연습을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차시평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차시평가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번 차시에 해당하는 개념 해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의 교과 활동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용 방법 이제 더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제 교과 활동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시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너무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교과 활동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익히고 개별화 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교과 활동이 어느 차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에서 네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그 차시에 교과 활동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풀면 38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애들한테 다 풀어라 라고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개가 있다면 이 중에 필요한 것만 교사가 선별을 해서 아이들에게 풀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학력 지도시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아이는 곱셈에서 구멍이 나 있고 분수의 나눗셈에서 분수의 곱셈에서 구멍이 나 있고 이럴 경우에는 5학년 문제집을 사고 3학년 문제집을 사서 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똑수학탐험대 회원가입할 때 6학년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교과 활동을 단원별 차시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학년 같은 경우에 곱셈9가 안 되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교과 활동에 들어가서 얘는 7단이 죽어도 안 되면 그 7단 차시만 계속 풀리게 했었습니다. 이걸 쓰면 힘들지만 똑똑수학탐험대 교과 활동으로 풀면 그래도 덜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기초학력 지도시에 이 초등학교 핵심 내용 복습에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탐험 활동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탐험 활동입니다. 탐험 활동은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육상, 해양,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고 또 5, 6학년은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동물 카드를 얻기도 하고요. 마을을 꾸미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1, 2학년은 이제 육상의 멸종 위기 동물을 구출하고 3, 4학년은 해양 멸종 위기 동물, 5학년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6학년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컨셉으로 이렇게 탐험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탐험 활동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순서가 뭘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1번이 바로 1학기 1단원입니다. 2단원, 3단원. 그럼 7번은 2학기 1단원이 되겠죠. 그리고 1학년은 1학기가 5단원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만 유일하게 이제 11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학교 운영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탐험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이틀 밤을 새서 이 탐험 활동을 다 푸는 거죠. 네,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선행학습 방지로 해서 교사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1학기, 2학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로 선택을 하면 1학기에 6개 단원까지만 풀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학생 화면을 보시면 1학기입니다. 라고 해서 6개 스테이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활동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네, 별도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과 활동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5분의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험 활동은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다 풀어서 할 게 없는 친구들한테 심화 보충 활동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 활동 또는 방과 후 과제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과제로 제시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탐험 활동이 동기부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방학 때 이거 탐험 활동을 아껴놨다가 방학 때 이제 풀어봐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풀 수 있고요. 이 학습 이력은 방학 중에도 교사가 웹페이지로 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각 나라를 끝낼 때마다 이런 카드를 획득하게 돼요. 마치 포켓몬처럼 이렇게 획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로 마을 꾸미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집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마을 꾸미기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싸이월드에 미니룸 꾸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동물의 얼굴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줘서 마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켓몬 말씀드렸는데요. 이 획득한 동물 카드는 또 강화하기라고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화, 즉 지금 우측 상단에 공식적인 명칭이 뭐 골드, 자주색 다이아몬드, 보라색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획득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해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하면은 좌측에 별이 하나씩 활성화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모가 점점 귀염귀염한 이미지에서 사나운 초사이어 모드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어떤 1학년 아이들은 귀여웠던 이미지가 좋았는데 3단계 했더니 너무 무서운 이미지라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낯장 불입이다. 한번 강화시키면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카드 획득 및 이 성장 시스템은 똑똑수학 탐험대 탐험활동 활용의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꾸미기가 다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 내 심화 보충 학습이나 아침 활동, 특별 활동 시간에 활용하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과제 아니면 방학 과제로 부여해서 가정과 연계된 지도를 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교과 활동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드시 탐험 활동 진도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 탐험 활동 너무 풀고 싶어요. 너무 풀고 싶어요. 좀 기다려. 아직 1단원이 안 끝났어. 그래서 1단원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1번 탐험 활동을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이용을 해. 대신 아직 2단원 덜 배웠으니까 2번은 풀지 마. 라고 이렇게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탐험 활동과 연계한 교실 환경 구성 및 학생 굿즈도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치 독서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각 학급마다 독서 열매나무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탐험 활동 맵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그래서 학생들끼리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모두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수학 탐험대 깊이 알기 2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박수 보내주시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따로 이제 찾아와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따 뭐 패들릿 또 안내할 텐데 거기에 또 탑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